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비트캠프 자바 109기에서 마지막 조 원티 소개 발표를 맡은 조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프로젝트 큐비큐비는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이런 비트캠프 같은 교육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 기반의 문제은행, 시험 응시, 그리고 성적 관리 통합 시스템인데요. 이 말만 들어서는 어떤 프로젝트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까 우선 소개 영상 먼저 보실게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다음으로 저희 주제 선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우리가 시험을 보는 시스템을 보면은 이제 강사님들이 문제를 출제를 하시고 그 문제들을 시험지로 만들어서 그 시험지를 종이로 프린트를 하죠. 그리고 그 종이 시험지에 저희가 손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채점 또한 수동으로 이루어지고요. 다시 그 학생들의 점수를 컴퓨터로 입력을 하는 과정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저희는 대한민국 IT 교육을 이끄는 이곳 비트캠프와 같이 이렇게 1인 1 컴퓨터가 구현이 되어 있는 환경에서라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저희는 학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강사님들이 같이 문제은행을 구축을 하고 그 문제은행으로 손쉽게 시험지를 만들고 학생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 이런 모든 과정을 전산화 자동화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벤치마킹한 웹사이트인데요. 첫 번째로는 도타비입니다. 뭐 정보 처리 기사나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해보셨던 분들은 접할 기회가 있으셨을 텐데 여기서는 이제 과거의 기출 문제를 모의 시험 형태로 사용자들한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시험 대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시험 응시 부분에서 UI랑 기능 구현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벤치마킹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매스플랫입니다. 이 서비스는 수학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인데요. 문제은행을 굉장히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그 문제은행을 통해서 문제지를 만들고 학생의 성적을 관리하고 또 학생 관리를 하는 이런 것들이 통계나 차트를 통해서 굉장히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벤치마킹을 했고요. 네, 다음은 저희의 타겟 유저입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저희의 타겟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기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프로젝트를 비트캠프에 판매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들 이런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고 계시지 않나요? 저희가 이렇게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시험 응시뿐만 아니라 강사님과의 질의응답 그리고 성적 관리까지 한 장소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원 매니저님, 강사님들 가끔 이렇게 많은 서류랑 씨름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업무 환경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준비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기능들은 잠시 후에 이어질 저희 시연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연 영상에 나오는 기능들로 이루어진 플로우 차트입니다. 저희 시연 영상 시나리오는 가상의 교육기관 비트텐트에서 새로운 강의 과정이 개설이 되면서 관리자 이성열 씨, 최민 강사님, 그리고 김진수 학생이 겪게 되는 이야기와 기존의 강의 과정에서 송영호 강사님, 그리고 이 학생이 어떻게 큐비큐비를 활용하는지
스토리로 구성을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시험 영상 보시겠습니다. 학원 BT텐트 시스템을 관리자를 맡고 있는 이성열 씨. 새로운 강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새로운 클래스 리서를 준비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미리 생성한 클래스들이 보입니다. 클래스란 강사와 학생들을 묶어놓은 답입니다. 이곳에서 권한별로 공지사항, 문제 작성, 시험 시작성, 시험 등록 및 응시, 통계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역시 클래스에 접속해 대부분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클래스별로 클래스명, 수강기간, 강사명 클래스 인원의 정보가 보이네요. 스크롤링 기능으로 자동으로 개설된 클래스 정보가 화면에 추가됩니다. 자바 앱 개발 과정 클래스를 만들기 전에 중복된 클래스가 없는지 검색 기능으로 확인합니다. 검색 항목은 수강 중 강의, 지난 강의, 전체 강의 항목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로 검색어를 입력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게 확인됐으면 자바 앱 개발 1기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클래스를 개설합니다. 빈 입력칸을 채운 후 데이트 피커를 이용해서 수강 기간을 정해 줍니다. 이때 지난 기간은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생성 후 클래스가 제대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생성된 클래스는 강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최근 날짜 순으로 전환됩니다. 오래된 클래스는 자연스럽게 화면에서 밀려나고 평소에 관리 중인 클래스만 남아있겠네요. 클래스를 만들었으니 새로운 클래스에서 사용할 문제 분류를 확인합니다. 굉장히 많은 항목이 보이네요. 수많은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류 항목도 많아야겠지요. 자격증 시험에 대한 분류는 확인할 수 있지만 자바에 관한 분류는 찾을 수 없네요. 새로운 분류를 생성해봅니다. 대분류에서 언어 항목을 생성해봅니다. 언어 항목이 생성되었음을 확인 후 마찬가지로 중분류, 자바, 소분류, 변수, 제어문, 배열, 콜렉션도 이어서 만들어줍니다. 각 하위 분류는 상위 분류를 정해야 생성할 수 있는데요. 잠시 분류 생성 과정을 보실까요? 소분류까지 모두 추가했으면 분류, 그리고 중분류를 선택해 카테고리 구조를 확인합니다. 이제 자바 시험 문제를 만들 준비가 끝났네요. 서민석 강사님이 삭제할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셨는데요. 다른 강사가 만든 문제는 관리자가 수정, 삭제할 수 있게 해당 문제를 찾기로 합니다. 문제관리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아 어떻게 찾을지 막막하네요. 먼저 문제 검색 도구말을 확인합니다. 크게 분류, 난이도, 타입, 검색어로 검색할 수 있네요. 중복 선택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에 관련된 문제라고 했으니 디자인으로 검색해 봅니다. 여전히 문제가 너무 많네요. 웹 디자인을 강의하시는 분이시니 관련된 분류도 추가해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왼쪽의 정보를 보니 분류명, 난이도, 정답률, 출제자 아이디가 기록되어 있네요. 정답률은 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정답 처리된 비율을 의미하며 매 시험 후 바로 반영됩니다. 이제 해당 문제를 삭제해봅니다. 해당 문제를 사용하는 시험지 또는 임시제당 시험지가 있을 경우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출력되네요. OK를 클릭해 삭제합니다. 정보 처리 기사 수업 관련 서류를 만들기 위해 시험지가 필요한데요. 이성열 씨는 시험 관리 탭으로 이동합니다. 상단에 시험지 관리 탭과 시험 일정 관리 탭이 보이네요. 아래에는 검색 부분, 시험지 생성 버튼, 학원에서 쓰고 있는 시험지 정보가 보입니다.
검색 조건 중 시험지명을 검색 조건으로 설정하고 정보 처리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바로 나오네요. 검색된 시험지의 시험지 미리 보기 항목을 클릭해 살펴봅니다. 시험지 내용을 살펴본 후에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해 시험지를 출력합니다. 이제 시험지를 가지고 서류 작성을 하러 가야겠습니다. 오늘은 개강일입니다. 아침에 매니저에게 시스템 가입 요령을 들은 강사 최민 씨는 학생들과 함께 사이트에 가입할 준비를 합니다. 먼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때 비밀번호는 숫자 8자 이상, 영어와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매니저가 강조한 대로 클래스 선택에서 이번에 맡게 된 클래스인 자바 웹개발 1기를 선택합니다. 그 후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고 정말 본인이 맞는지 인증번호를 이메일로 전송해 이메일 인증을 시도합니다. 이메일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전화번호를 채워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이제 로그인을 해봅니다. 아직은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하군요. 시스템 이용은 매니저가 해당 권한을 등록해준 다음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류 작성을 마친 매니저 윤정열 씨는 최민 강사의 연락을 받고 개설한 클래스의 강사와 학생들의 권한 설정을 준비합니다. 회원 관리 화면을 보면 회원 권한, 클래스, 개인정보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상단에 보입니다. 그 아래에는 표와 데이터를 출력하게 해주는 버튼들이 있네요. 클래스 선택에서 자바 웹 개발 1기를 선택해 인원을 확인합니다. 우선 강사와 학생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회원의 권한은 수정 버튼으로 바꿔줄 수 있으며 여러 학생은 체크박스를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표 왼쪽 하단을 보고 인원수가 안 맞는 것을 확인합니다. 전체 22명이어야 하는데 1명이 부족하네요. 조기화 후 회원 권한 선택에서 회원으로 검색합니다. 검색된 1명을 보니 클래스를 잘못 등록한 것 같네요. 수정 화면으로 클래스와 권한을 바꿔줍니다. 이젠 강사님께 전달할 학생 목록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자바 웹 개발 1기로 검색한 후에 열 선택하기를 통해 필요 없는 항목을 제외합니다. 버튼 중 복사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가 클립보드에 복사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메모장에 붙여넣기를 해보면 표의 데이터가 출력됩니다. 이번에는 엑셀, PDF 파일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PDF 파일과 엑셀 파일을 확인해 봅니다. 강사님께 엑셀 파일을 출력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클래스 설정이 끝났다는 매니저의 말을 들은 강사 최민 씨는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첫 화면으로 공지사항과 시험 일정 게시판이 보입니다. 우선 공지사항에 학생들에게 전달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공지사항은 서머노트 에디터를 이용해 그림이나 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자바 실력 테스트를 본다는 내용의 공지사항 글을 작성한 후 진도 PPT 파일로 첨부합니다. 파일은 최대 2개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글 등록 버튼을 눌러 공지사항을 등록한 후 글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합시다는 내용의 댓글을 등록합니다. 공지사항 작성이 끝났으니 강사 최민 씨는 학생들의 수준을 테스트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우선 문제와 시험지를 만들어야겠네요. 문제를 만들기 위해 문제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내 문제함과 새 문제 만들기 탭이 보이네요. 현재 강사 최민 씨의 문제함은 비어 있습니다. 우선 새 문제 만들기 탭으로 이동해 객관식 문제를 만들어 봅니다. 출제자의 이름이 보이고 문제의 분류, 문제 유형, 내용을 선택 또는 입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의 분류를 선택하고
문제의 난이도를 선택한 후에 문제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력과 이미지 등록, 보기 개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상지선다형 문제를 만들어 봅니다. 문제를 등록하니 방금 만든 문제에 관한 내용들이 보이네요. 하차, 보기에 이미지 넣는 것을 잊었습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했을 때와 동일한 경고문이 나옵니다. 확인 후 각 보기별 이미지를 등록한 후에 수정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문제가 수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단답형 문제를 만들어 봅니다. 마찬가지로 문제 분류, 유형, 난이도를 선택하고 문제와 정답을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보기가 아닌 문제에 이미지를 등록해서 만들어 봅니다. 문제를 충분히 만들었으면 시험관리 탭으로 이동합니다. 내 시험지, 임시 저장된 시험지, 시험 일정 탭이 있습니다. 먼저 새 시험지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시험지 생성 화면에 진입합니다. 화면 좌측에는 시험 시스템에 등록된 문제 전체를, 우측에는 시험지에 출제할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자바에 관련된 문제를 검색합니다. 총 10문제 중 기초 위주의 8문제를 담고 다시 난이도 있는 문제를 2문제 정도 선택 후 출제합니다. 다시 마음에 들지 않는 기초 한 문제를 취소하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문제의 순서를 정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성열 매니저가 급히 부르네요. 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재빨리 시험지를 임시 저장한 후에 매니저에게 가봅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다시 돌아온 후 임시 저장된 시험지 탭에서 아까 임시 저장해 놓았던 시험지를 확인합니다. 수정 버튼을 눌러 시험지를 계속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제당 100점을 입력합니다. 이때 총합이 100점이 되지 않으면 경고창이 출력됩니다. 자동 채점 시스템과 통계를 지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총합 100점을 채워주지 않으면 시험지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문제 100점의 총합을 100점으로 맞춘 후 시험지 미리 보기로 시험지를 확인합니다. 시험지에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으니 시험지 생성 버튼으로 시험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시험지에 대한 이름과 시험지 설명을 입력한 후에 시험지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내 시험지 탭에서 생성된 시험지를 확인합니다. 이 시험지를 활용해 시험을 치러 학생들의 수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험 등록 버튼을 통해 시험 일정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응시 대상자와 시험 일정 및 설명에 대한 입력 항목이 보이네요. 응시 대상자에는 전체 선택으로 클래스 전 학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일부 학생만 선택해 재시험을 치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 학생을 체크해 반 전체를 대상으로 시험을 보겠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날짜는 오늘, 시간에 가장 집중력이 저하되는 오후 2시에서 3시로 선택합니다. 시험 시간이 자동으로 계산되네요. 나머지 항목을 입력한 후에 시험 일정 등록 버튼을 눌러 시험을 등록합니다. 시험을 등록한 후 공지사항 시험 일정 탭으로 돌아가 새로운 시험 일정이 제대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이 등록되었다는 SMS 문자가 전송됐을 테니 늦지 않고 시험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 텐트에서 공부 중이던 김진수 학생은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받습니다. 시험 공지 문자가 왔고요. 확인하기 위해 바로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접속을 하니 오른쪽 화면 아래 오늘 시험이라는 알림이 출력됩니다. 첫 메인 화면에 공지사항 게시판과 시험 일정 게시판이 보입니다. 우선 첨부 파일이 있는 공지사항 게시글을 확인합니다. 공지사항에 시험 관련 게시글이 있네요. 글에는 강사님의 댓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첨부 PPT 파일을 받고 쓸쓸한 기분이 들어 강사님 댓글에 댓글을 작성합니다. 댓글을 작성한 후 글 목록으로 버튼 클릭해 시험 일정 게시판에 새로 등록된 시험이 있네요. 시험명, 시간, 응시 대상이 보입니다. 아직 시간은 안 됐지만 호기심에 시험 응시 페이지에 들어가 시험 접속을 클릭해 봅니다. 아직 접속이 안 되는군요. 시험 응시 시간에 다시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상단의 마이 페이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수정 탭과 회원 탭이 보입니다. 얼마 전 개인용 이메일과 업무용 이메일을 나누는 게 좋다는 글을 본 기억이 나서 취업 대비형 업무용 이메일로 새로 등록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밀번호도 변경하면서 이메일도 같이 변경합니다. 여기서도 바꾸게 될 메일 주소로 메일 인증을 받고 정보를 수정합니다. 인증번호를 작성한 뒤 확인번호 누르고 제대로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합니다. 확인 후 공지사항 시험 일정 탭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시험 시간보다 조금 늦어졌네요. 서둘러 시작 버튼을 클릭해 시험에 접속합니다. 시험에 접속하니 상단의 시험명과 남은 시간이 표시됩니다.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네요. 프로그레스 바가 많이 줄어든 걸 보니 김진수 학생이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아래에는 한 페이지의 4문제씩 주관식 문제와 객관식 문제, 문제 보기, 문제당 배점이 출력됩니다. 자, 이제 첫 페이지의 문제를 풀어봅니다. 문제 보기를 클릭하니 오른쪽 답안지에 선택한 답안이 체크되네요. 다음 페이지의 문제도 풀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답안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김진수 학생에게 이번 시험은 너무너무 쉬운지 몰라서 찍는 건지 푸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문제를 다 풀었으니 오른쪽 하단의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문제를 급하게 푼 김진수 학생은 풀지 않은 문제가 있는 실수를 하게 되네요. 하지만 친절한 프로그램 씨는 선택 안 된 문제가 있다는 경고로 알려줍니다. 당황한 김진수 씨는 재빠르게 빈 문제를 찾아 답을 작성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고 시험 종료 전 시험지 제출을 하게 됩니다. 시험지 제출을 하니 성적 확인할 수 있는 지난 시험 보기 페이지로 이동이 되네요. 검색 버튼과 시험 리스트, 시험지 버튼과 평가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시험지 버튼으로 시험 결과를 확인해 보니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아 확인할 수 없군요. 시간이 남았으니 이번엔 김신중 학생의 시험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중 학생은 시험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검토 후 제출할 계획인가 봅니다. 김신중 학생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본 후 신중하게 문제를 푼 뒤 신중하게 답안을 체크합니다. 문제를 풀다 보니 벌써 시험 제출 시간이 가까워졌네요. 시험 종료 5분 전이 되니 친절한 프로그램 씨는 5분 전이라고 알림창으로 알려줍니다. 5분이 지난 후 시험 시간이 종료되자 자동 제출이 되네요. 다시 먼저 제출한 김진수 학생은 성적이 궁금한지 시험 시간이 종료되자 지난 시험 보기 페이지에 접속해 시험지 버튼으로 시험 결과를 확인합니다. 비가 내립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로 복습을 하기 위해 김진수 학생은 오른쪽 하단의 틀린 문제만 보기 버튼으로 오답 노트를 확인합니다. 비가 좀 더 내리는 것 같습니다. 성적을 확인한 후 창을 닫고 바로 평가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강사님의 코멘트가 달려 있습니다. 김진수 학생은 다음 시험에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받겠다고 다짐합니다. 강사 송영호 씨는 보고 서류를 위한 시험 데이터를 보기 위해 학생 성적 관리 탭으로 이동합니다. 학생 정보 탭에서는 학생 개인의 차트 데이터를,
학생 개인 성적 확인 탭에서는 학생별 시험 목록에 대한 성적과 평가를, 클래스 통계에서는 클래스 전체에 대한 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클래스 통계로 들어가 차트를 확인합니다. 여러 통계 및 데이터가 보이네요. 각 시험별 평균과 표준 편차, 시험별 반 등수, 점수별 학생 분포, 학생별 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시험별 평균과 표준 편차가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좀 더 상세화된 차트를 확인하면 최근 평균이 떨어지고 표준 편차치가 올라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험이 좀 어렵게 출제된 것 같네요. 하단으로 내려가 최근 시험에 대한 점수 분포를 확인해 봅니다. 70%가 넘는 학생이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네요. 다음으로 학생별 성적표를 확인합니다. 우선 평균으로 학생들을 재정렬해 보겠습니다. 특히 심각하게 평균이 낮은 학생이 몇 명 보이네요. 유지태, 이현희, 이 두 학생들을 기억해 줍니다. 다음으로 학생정보 탭으로 이동해 성적이 좋지 않던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두 학생 모두 첫 시험 이후 성적이 급락했네요. 진도를 따라가기 힘든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학생 개인 성적 확인 탭으로 이동합니다. 학생별로 그동안 치른 시험지 목록이 보이네요. 각 시험지에는 출제된 문제 범위와 강사 평가도 보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정보 처리 기사 필기 기출문제에 관한 시험을 치렀네요. 방금 봐주었던 학생이 시험지를 클릭해 틀린 문제만 한번 봐보겠습니다. 거의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평가 등록 버튼을 클릭한 후 힘들지만 조금 더 분발해 주세요라는 평가를 작성합니다. 평가를 등록한 후에 우측 상단에 보니 마침 쪽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보입니다. 클릭하면 쪽지를 보낸 학생과 간략한 쪽지의 내용이 보입니다. 쪽지를 클릭해 받은 쪽지함으로 이동합니다. 상담을 요청하는 쪽지네요. 내일 1시 반까지 사무실로 오라는 일정을 적어 답장을 보낸 후 제대로 전송이 되었는지 보낸 쪽지함에서 확인합니다. 그 다음으로 새 쪽지 화면으로 이동해 아까 성적이 좋지 않았던 유지태, 이현인 학생들에게 격려하는 내용의 쪽지를 보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학생들이 분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강기간이 곧 끝나가는 정보처리기사 3기반 이 학생은 로그인 후 성적관리 화면에 진입합니다. 두 개의 차트가 보이네요. 왼쪽의 차트를 살펴봅니다. 안쪽 원 차트를 보면 지금까지 푼 문제는 모두 정보처리기사 문제였으며 바깥 원 차트를 보면 정보처리기사 세부 항목의 문제 비율이 5개 균등하게 치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엔 학생의 성적과 반평균 데이터를 비교해줍니다. 힘든 점도 많았지만 고생한 만큼 결과가 따라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단 시험별 등수 확인 목록에서는 지난 시험의 등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측 위를 보시면은 메시지 버튼에 읽지 않은 쪽지 수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하니 강사님이 보낸 메시지가 간략하게 출력됩니다. 상담 일정이 잡혔네요. 일정을 확인하고 강사님께 내일 찾아뵙겠다는 답장을 보냅니다. 답장을 보낸 후 왼쪽 탭에 자격증의 시험 일정 페이지 보이네요. 최근에 업데이트된 기능 같습니다. 지난 정보처리기사 3회 필기에서 아깝게 과목 빠락으로 불합격한 이 학생은 다음 시험 일정을 확인해 봅니다. 보통 1회 필기 시험은 연초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왼쪽 위 화살표로 클릭해 달력을 넘깁니다. 내년 자료는 아직 해당 기관에서 업데이트하지 않은 듯 하네요. 올해 일정을 되돌아가 살펴보니 3월 초에 시험 일정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비슷한 시기를 예상하고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이 좀 잘 보셨나요?
좀 더 자세한 문의를 바라시는 분은 구입해야 하시는 분에서는 오시는 길 화면 주소에 보이는 주소 또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떠한 개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질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프로젝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및 프로젝트 준비 1주, 분석 및 설계 1주, 그리고 구현 및 코딩 4주, 테스트 및 발표 준비 2주 해서 총 38일 거쳐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팀의 리캔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리캔버스는 주제의 기획 의도를 맞춰서 고유의 가치를 제안하고 방향성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요구사항 정의서와 명태서입니다. 전체적인 요구사항을 정의서로 간략하게 나타냈고 해당 카테고리에 속한 난이도, 상세 설명, 중요도 등을 명태서로 상세하게 나타냈습니다. 스토리보드입니다. 저희는 카카오본을 이용해서 시험지 미리 보기, 클래스 관리, 그리고 성적 통계를 통해 저희 화면 디자인 UI를 기획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시험 공식, 시험지 만들기 등 서로 관련된 클래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퀀스 다이어그램과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실제로 코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각 시퀀스를 단계별로 만들고 각 시스템, 각 프로그램의 사용자들이 시스템 범위와 기능을 간략하게 나타내었습니다. 간트 차트입니다.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바 형태로 나타내는 차트 형식이며 각 업무별로 시작과 끝을 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내며 그래서 전체 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DB 모델링입니다. 저희 팀의 DB 테이블의 개수는 총 20개이며 코딩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논리, 물리, ER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매일 회의를 하고 칸번보드를 정리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저희 팀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지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희는 이러한 트러블 슈팅 문서를 작업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여드는 좋은 참고 문서가 되었습니다. 평가 관리입니다. 저희는 구현 및 코딩 작업을 GitHub와 소스트리를 이용하여 사용하는데요. 누가 코드를 작성하였고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 팀원들끼리 규칙을 정하고 화면처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 각 팀원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얼마나 커밋을 하였는지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다음으로 기술 설명을 발표하겠는데요.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들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이트에서는 일반 회원, 학생, 선생님, 관리자 등 여러 권한이 있는데 이러한 권한별로 페이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한 기술이 바로 스프링 시큐리티인데요. 각 사용자별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딜리게이팅 필터 프록시라는 서버가 중간에 요청을 가로채서 각 스프링 시큐리티를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스프링 시큐리티 빈이 해당 사용자 인증 및 권한을 체크하고 권한이 일치하면 접근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인증과 권한을 제어할 수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 확장할 수 있게 만든 프레임워크가 바로 스프링 시큐리티입니다.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은 2개 이상의 쿼리를 하나의 커넥터로 묶어 DB에 전송하게 되는 기술인데요. 저희는 학생이 시험을 완료하고 답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기술을 사용했는데요. 만약 트랜잭션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각각의 쿼리문들이 DB에 따로 전송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학생이 답안을 제출할 때 그 학생의 답안을 바탕으로 학생 성적, 클래스 성적,
문제 정답률을 계산해냈고 4개의 커리문을 하나로 묶어 이 과정에서 예외 처리가 일어났을 경우 처음으로 롤백시켜 4개의 테이블에 모두 값이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스켓입니다. 저희는 쪽지와 말림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이 기술을 사용했는데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쪽지를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살펴보시면 선생님이 데이터를 웨스켓 서버에 전송하게 되면 웨스켓 서버에서 데이터를 학생 1, 2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웨스켓의 사용 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시험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쪽지를 보내기 위해서 새 쪽지 탭에 들어가서 받는 사람을 체크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쪽지를 받은 사람의 우측 상단을 보시면 쪽지가 왔다는 알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쪽지 말림 기능이 모두 웨스켓을 통한 구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맨 위에 보시면 소켓이 시작될 때 on open이라는 이벤트를 사용하고 소켓이 종료될 때는 on close, 그리고 데이터를 소켓으로 보낼 때는 send, 그리고 on message 이벤트를 통해 소켓에서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점은 서블리 컨텍스트.xml에서 설정을 해줄 때 빈객체와 핸들러를 매핑해 봅니다. 만약 파라미터를 보낼 것이라면 핸드쉐이크 인터셉터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가져가는 부분을 이 매핑 부분에 반드시 입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 설명을 마치고 저희 개발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에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부트스트랩, jQuery, AJAX로, 백엔드에서는 자바, 스프링, 마이바티스, 타일스, 벨로시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DB와 서버에서는 마리아DB, 아파치 톰캣, 메이븐,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개발 툴과 API 협업 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툴에는 스프링 툴 수트로 스프링을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간단하게 도식화할 수 있는 EXERT를 사용하고 HTML, CSS 코딩을 하는데 최적화된 부분 블락팩과 아톰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셨다시피 형상 관리를 위해 소스트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API에서는 알럿창을 좀 더 개선되게 꾸미기 위해서 스윗 알럿을 사용하였고 이메일 전송을 지원해주는 자바 메일, 이메일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자료 통계들은 차트.js를 사용하였고 분리사항 글쓰기에는 서머노트 에디터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 메시지 알림을 전송 지원을 해주는 풀 SMS를 사용하였고 큐넷 자격증 시험 일정은에서 풀 캘린더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용했던 협업 툴에서는 GitHub 그리고 파일과 문서를 공유하기 위해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개발 설명을 마치고 저희 팀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보시는 왼쪽에서부터 김편희 팀원, 성태용, 우광열, 서정원, 유영준, 박민지, 양혜준, 그리고 저 팀장 조재훈이었고요. 저희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2달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던 우리 팀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바 백국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